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식탁. 마리오가 재혼한 어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집안 어디에도 어머니를 비롯해 어머니의 세 남편, 세 명의 이웃 형제는 보이지 않았죠. 흔적으로 보아 저녁 먹을 준비를 했던 것이 분명한데 감쪽같이 사라진 다섯 일가족. 그리고 얼마 뒤 마리오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03년 4월 12일 프랑스 리옹 공항에 도착한 마리오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 자비에르라는 남성과 결혼해 새 가정을 이뤘던 어머니. 정작 그는 부모님의 이혼 당시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갈 정도로 모자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자비에르와 그의 아이들 역시 마리오가 오는 것을 반겼죠. 원래는 어제 올 예정이었지만 학교에 일이 생겨 오늘에서야 오게 된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며 빨리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어머니가 전화했지만 이상하게 전화가 없었던 이날. 1시간 정도 걸려 집에 도착한 그였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인터폰을 눌러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연락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날짜를 헷갈려 엇갈렸을 거라 생각한 그는 일단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웃과 함께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결국 억지로 들어갔는데 안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죠. 2층에 올라가 보니 침대 커버가 벗겨져 있고 노트북 2대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 역시 없었기에 정말 이상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차고로 갔던 마리오는 차량 한 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원래 차에 욕심이 있던 자비에르는 부자답게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의 차량이 사라졌던 것이었죠. 여기까지 오는 길은 좁은 산길이라 난폭한 운전을 했던 자비에르가 가족들을 태우고 오다 사고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마리오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주변 도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일가족이 사라졌다는 마리오의 설명에 경찰은 그와 함께 다음날 집으로 가보았죠. 여전히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차려져 있었는데 이상했던 것은 어제 마리오와 이웃이 보았던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 일단 경찰은 집안 어디에서도 다툼의 흔적을 찾지 못해 이웃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고 그와 동시에 자비에르의 재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그는 완성되지 않은 집의 계약금 문제로 구매자와 마찰이 잦았고 공사업체에도 돈 지급을 미루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까지 확인한 결과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많은 빚이 존재했죠. 당시 알려진 그의 빚만 해도 거의 3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약 4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진짜 그가 빚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집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떠났다는 것도 그렇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이상했죠. 경찰은 그들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동원해 집안을 정밀하게 조사했고 얼마 뒤 거실의 장판 사이에서 치아 파편과 총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립범죄수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 전문가들은 블루스타라는 루미놀보다 발광이 뛰어난 혈흔 검출 용액을 이용해 집안 곳곳에 비산되어 뿌려진 혈흔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환할 정도로 발광하는 블루스타 때문에 현장에 있던 이들은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총 6명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중 5명은 실종된 일가족의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경찰은 제네바 공항에서 버려진 자비에르의 차를 발견. 차 안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제거한 듯 보였지만 블루스타로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의 차를 이용해 유기한 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이곳에 차를 버렸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인과 연관지을 유일한 단서인 집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에 집중했습니다. 자비에르 가족의 지인을 비롯해 여러 관계에 있던 300명이 넘는 이들의 DNA를 확보해 비교했지만 일치하는 이는 없었죠. 하지만 완전히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했지만 단 한 사람, 이웃인 데이비드라는 남성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의심해 조사하며 그와 자비에르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비에르 가족의 실종을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그 집에서 완전 대학살이 있었는데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가족의 실종에 관한 것만 공개됐을 뿐 살인사건, 그것도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데이비드는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DNA를 제공했고 확인 결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데이비드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함께 자베르가 광고한 부동산을 보고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왔을 때 광고로 나왔던 집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다른 집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집이 완공되자 자비에르가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바람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이비드. 당시 그를 찾아가 따졌지만 돌아오는 퉁명스러운 대답에 총을 쏘아 살해했고 입막음을 위해 집에 있던 이들 역시 살해. 침대 매트로 감싸 차고에 있던 차에 실은 뒤 그리 멀지 않은 숲으로 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 2명의 도움을 받아 자비에르의 집을 청소했다는 그의 자백에 경찰은 그를 포함 도움을 주었던 이들까지 총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안내를 받아 그가 유해를 불태웠던 장소로 갔고 거기서 무언가 불태운 흔적과 자그마한 뼈조각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죠. 확인 결과 피해자들의 유해 중 일부임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경찰은 신문하던 중 4명의 말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춰둔 것처럼 토시 하나까지 일치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유해를 3시간 정도 불태우니 완전히 제로변에 사라졌다는 데이비드의 주장 또한 이상했습니다. 3시간 만에 그렇게 만들려면 큰 화덕 같은 걸 만들어 열기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고 또한 혼자 하기에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집안이 어질러진 것을 제외하고 혼자 뒤처리했다는 그의 말과는 모순되는 점이었죠. 이를 지적하며 다시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2명의 지인을 신문한 결과 지인 1명이 진실을 고백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부동산 판매업자 같은 부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가까워진 뒤 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돌린 나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던 데이비드는 본인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타깃이 된 것이 자비에르였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지인 2명을 동원해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지인 1명이 마음을 바꿔 안 하겠다고 하자 결국 데이비드가 아예 혼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나머지 3명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데이비드 역시 자백했지만 한 달 뒤 자백을 번복. 그들을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고 당일 함께 있던 자신에게 유기를 하라고 위협했기에 가짜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 말을 바꿨지만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6년에 데이비드는 22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계획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도왔던 그의 아내와 지인 2명은 각각 15년, 10년,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데이비드의 아내가 같은 지역 출신인 남편과 자비에르를 비교하며 종종 그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남편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라고 추측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돈이든 열등감이든 무엇이 되었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던 데이비드. 그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